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0억을 좀 일찍 시작하고요. 6시 반에 그 카톨릭 방송에 출연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좀 1시간 당기게 됐습니다. 카톨릭 방송에 그 오창익 선생이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제가 나가봐야지 뭐 그쪽 분위기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결국 이 윤석열이 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 글쎄요. 하여튼 뭐 제가 본 이 느낌은 야, 역시 날리면 공작이 자기들이 볼 땐 먹혔다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날리면 사기극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그냥 국민은 어차피 30%이 윤석열이가 길거리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만세 부를 그 보수 변절 개돼지들이 있으니까 얘들을 믿고 그냥 가겠다. 진실은 짓밟고 거짓과 사기로 한번 돌파해보겠다. 난 딱 그렇게 해석이 돼요. 물론 지금 이걸 강하게 비판하는 이른바 민주당 촛불 진영과 강제 진용에 대한 제 입장은 거의 180도 다른데, 다르다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풀어나가는 방식이 완전 사기와 꼼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이 문제도 이 좌파하고 비스무리한 동맹을 맺어서 가게 되지 않을까. 하여튼 좀 희한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사전 좀 지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022년 6월 29일 기사예요. 작년 기사인데, 여기에 뭐 대충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앙일보 기사에. 물론 뭐 조선일보 것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팩트체크가 1순위, 그 다음에 역사관이거든요. 무슨 팩트체크도 못하고 다 거짓 조작에 사기당한 놈들이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입니까? 친일 반일? 웃기는 얘기지. 거짓말을 놓고 뭔 친일 반일이야. 사실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기초 사실부터 확인하자고. 야, 이미 대의변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대의변제가. 즉 일본 기업에다가 소송 청구했고 강제징용자들이 승소했어. 미쓰비시 이런데 일본 제철소 여기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일본이 안 줘. 안 주니까 한국이 따로 대신 주겠다. 이게 지금 대의변제고 지금 그걸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게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데 윤석열은 날리면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몇 명이냐? 강제징용 피해자가. 현재는 소송에서 배상이 확정된, 이번 대법에서 확정된 사람이 14명이고,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한 1000여 명이다. 자, 포스코하고 뭐 도로공사 이런 데다가 이제 일본 기업이 줘야 될 거를 윤석열이가 기업들 팔 비틀어서 니네가 내 그래. 14명까지는 모르겠다 이거야. 14명까지. 근데 이게 앞으로 이 1000명이가 어떡할 겁니까? 1000명이고. 이게 지금 같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마 1000명 뭐 거의 다 승소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 포스코가 물어줄 겁니까 이거? 1억씩이라도 해야 1억씩이라고 해봐면 이거 거의 1000억인데 1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또 있어. 또 1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노무현 정권 당시를 조사했는데 21만 명 정도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럼 1000명한테 1억씩 나눠준다 이거죠. 21만 명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도 유족들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들어가서 야 포스코 도로공사 돈 내놔 이게 뜯어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은 이제 소송을 지금까지 제기한 1000명으로 제한하겠다 그러겠지만은 실제 막 일이 벌어지면 달려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강제징용 같은 반인권적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권 소멸이 이게 어디 있냐. 인권을 짓밟은 건데 이거 어디서 무슨 청구권 소멸이냐. 21만 명도 다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자, 재원 마련 이건 1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 한일 기업. 근데 여기서 일단은 한국만 하기로 했죠. 한국 기업만.
일본 기업은 왜 못하냐? 일본의 입장은 강제징용은 없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실제 진실은 뭐냐? 상당수, 정황상이나 뭐 증거를 볼 때 상당수는 징용이 아닌 일본으로 사실은 넘어갔어요. 거의 한 60만, 70만 명의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30년대 한 중후반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왜? 전시 상황이니까 일자리가 넘쳐나죠. 막 탱크 만들어야지, 막 무기 만들어야지. 그래서 70만 명이 넘어간 거야, 일본에다가. 취업하려고. 일본 정부가 징용을 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다 그냥 넘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어찌 보면 엄청난 일자리 폭발해버린 거죠, 거기서. 조선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 가서 할 게 훨씬 많지. 그래서 월급도 조선에 있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족하게 받았고, 뭐 물론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노동법이 철저하지도 않았을 테고 빡세게 일을 시켰겠죠. 근데 조선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본 가서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번 거야.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시 말기에 징용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이 군수 사업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될 사람들은 징용으로 간 사람들인데, 그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징용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나중에 진짜 이게 폭탄 터질 수 있는 게, 한국에서 그럼 조선에서는 일본의 이 전시 정부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 없겠냐 이거예요.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는 어차피 합병이 돼 있었는데 그게 한 700만 명 된다 이겁니다. 700만 명. 일본 전쟁을 위해서 이 무기 만들고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일했던 이 조선 땅에서 일하는 사람 또 700만 명이야. 그러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기업에 취업해서 한 사람들은 강제징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주고, 조선에서 일본 기업이 하청 왔을 거 아닙니까? 조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안 줄 겁니까? 그러니까 21만 명 플러스 알파 700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시무시하죠? 이게 그냥 윤석열이가 술 한잔 먹고, 야, 포스코, 니네가 내,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해왔냐? 지금까지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강제징용이든 징용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국가에 넘겼어요. 이걸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거는 야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 일본은 그 당시에 8억 달러 줄 테니까 훔치자. 그래서 강제징용권이 요 부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위안부하고 다른 게 그 문제예요. 위안부는 이때는 이슈가 안 됐었기 때문에, 위안부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슈가 됐거든. 그러니까 60년도에 이게 없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안부는. 그래서 박근혜 아베가 야 이건 없는 사안이니까 그때 논의 안 했으니까 이건 따로 돈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그 재단이에요. 위안부 재단, 그 평화의 재단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일본이 100억 낸 재단. 그래서 그거는 일본도 동의가 된 거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만들자 동의가 된 건데, 이 강제징용의 부분은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8억 원 갖고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국은 포스코, KTNG, 한국동사, 이게 이제 이 65년 한일 청구권에서 받은 8억 원으로 만든 회사들이니까 제일 유명한 게 포스코죠. 여기서 계속 내고 있다. 그래서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100억을 약정했고 60억을 냈다. KTNG하고 포스코가 이렇게 기업들이 좀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낸 거고 이거는 여기가 또 문제가 돼요. 야 65년도에 이번에 8억 달러를 받았어 정부가. 그러면은 강제징용 피해 사망자 유족에게 박정희 정부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총 91억 원을 보상했단 말이야. 박정희 정부 때. 근데 노무현 때 이걸 다시 조사하니까, 자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5년도 한일 협정 때 강제징용이 안건으로 들어와 있다.
그 몫으로 8억 받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게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또 줬어. 72,631명에 6,184억 원을 줬어요. 노무현 때. 노무현 때 정부가 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노무현이 무슨 친일 정부야? 아, 이거는 일본에다가 얘기해봐야 아예 씨알도 안 먹히겠네. 이미 60년도에 해결이 됐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럼 개별 피해자들이 그냥 일본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 한번 해보자. 어떤 경우도 개인이 소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건 없어요. 소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는 일본에게 돈을 요구 안 하겠다. 그럼 피해자 개개인이 야 내가 소송해서 이겨볼게. 그래서 14명이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겨버린 거야. 일본 기업들에게.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놔두면 돼. 한국 정부는 던져놓으면. 이거는 개인 피해자가 일본 민간 기업에다가 청구해서 이긴 거니까 던져놓으면 돼요. 원래는. 근데 왜 못 던져놨냐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기업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쌓아놓은 무슨 뭐 돈들 뭐 건물들 이런 거를 압류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압류를. 그게 지금 대법 판결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를 해버렸을 경우 한국 이제 이 법원에서 일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 그거를 인정하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국교 단절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일본의 민간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해지거든 한국에서. 아 그러면 국교 깨. 야 씨, 잘됐다. 잘라버려. 어차피 씨 미국이랑 일본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한국 제껴버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외교부하고 대법원하고 협의 절차에 들어갔던 게 박근혜 정부예요. 대법원에서 야 이거 일본 정부 그 재산 몰수할 수 있다 이런 판결 나와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만약에 그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교 단절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야 좀 협의를 하자. 외교부하고 대법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근데 나는 참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이 청구권 협상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부분을 가지고 개인이 이겼다 한들 그 일본에서 돈을 안 주면 이거는 국교 단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태인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설사 이런 일정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이미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해 있고 해왔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다가 손배 청구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갔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하려고 박근혜 정권에서 한 거야. 외교부하고 대법원하고. 근데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바로 이 양승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재판 거래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감옥에 쳐 집어넣은 놈들이 누굽니까?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박근혜 탄핵 중에서 이 국제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건이거든요. 나는 이제 와서 보면 윤석열이 하는 꼴을 보면 너무나 정당한 거거든요. 이거 국제 문제야. 대법원이 있어. 그럼 외교부하고 대법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고 외교부가 의견 낼 수 있는 거거든. 이걸 갖고 재판 거래라고 판사들을 감옥에 쳐 집어넣고 박근혜 유죄 때리고 윤석열이가 이짓거리 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의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친일인데 지금 자기 말대로. 나는 그냥 이거 문재인 정권의 지령을 검찰총장이 그냥 따른 거 아니냐. 나중에 이거 다 조사해봐야 돼요. 윤석열이가 저지른 수사 범죄 중에서 난 상당 부분이 문재인을 위해서 한 게 너무 많아요. 윤석열과 문재인의 관계를 다 특검으로 조사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최대 이 적폐는 뭐냐? 윤석열과 문재인의 유착이야.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것들 수사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수사해서 잡아놓은 경우를 이걸로 결국 윤석열을 처벌하게 될 겁니다. 이걸로. 사실 문재인 마찬가지지. 이렇게 되면은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뭐야? 이게 윤석열의 자기의 결정으로 이걸 구속시켰겠냐고 이 판사들을. 실제로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리고 문재인 정권 넘어와서 2018년도에 판결 내리는데 바로 이 판결이 나온 거거든.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자는 판결이 나와버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문재인도 이걸 못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임기 때까지 이거를 처리 못하고 질질 끌었던 거지. 끄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재밌는 게 이거네. 지금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기시다하고 세 놈 다 지금 지지율을 바닥을 기고 있어요. 전 세계 꼴등들이야, 세 놈 다 지금. 어? 이래서 바이든이 지금 이쪽에다가 엄청나게 세게 때린 것 같아. 지금 일본도 이거 갸우뚱하고 한국도 갸우뚱하는데 바이든만 신바람 나가지고 지금 좀 보내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바이든이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한일 묶어다가 한바탕 이 아시아에서 한바탕 그 긴장감 고조해가지고 한번 재선해 먹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걸려든 거라고 윤석열과 기시다가. 근데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방문 때부터 윤석열이는 기시다 만나려고 쫄래쫄래 전화 오면 기어다녔고 기시다 쪽에서 만나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너 선물 가져와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어찌 보면은 기시다 입장에서는 대박을 터뜨린 거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의 기업들에게 돈 주라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우리가 줄게 이렇게 치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기시다는 뭐 별로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윤석열이 이거 지금 이거 촛불 안 터질까 이거? 응? 아까 말한 대로 내 관점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보상이 끝났다. 이걸 한 번 더 보상주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본 기업에서 일할 때 월급 받아요. 박정희한테 받았어요. 노무현한테 받았어. 또 받아요 윤석열한테. 한 번 노동으로 4차례 돈을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아까 중앙일보가 얘기한 게 수많은 이 국가 피해자가 있는데 왜 강제징용만 보상을 4번을 받냐. 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거 완전 혼자서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거 완전히. 나같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국가가 또 보상할 필요 없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진짜 황당한 거거든 이거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판결을 윤석열이가 나서서 한국 기업들 비틀어서 니네가 내 대신.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거 친일 반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원칙의 문제라고 이거는.